오늘 강연 주제가 간첩이 대통령 되는 길을 막는 법 해놓으니까 굉장히 자극적인 것 같죠.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간첩은 이런 거죠. 간첩이라는 범위가 참 넓어요. 스파이 간첩 뭐 이런 건데 제일 주는 돈 받고 사진 찍어가지고 군사시설 사진 찍어가지고 북한으로 보낸다든지 아니면 약점이 잡혀가지고 보낸다든지 아니면 자발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는 자가 간첩이고 그 다음 돈도 제공해준다든지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급 간첩은 어떤 걸 하냐 어떤 정책으로 도와주는 거죠. 정책으로 북한한테 돈을 준다든지 또는 북한한테 불리한 행동을 안 한다든지 이런 걸 다 총칭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뭐 설사 간첩이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이 대통령이 사진 찍어가지고 뭐 북한으로 보내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하지. 그래서 일단 이적 행위자를 간첩으로 한다 하는 그 개념 규정을 하고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누가 또 적어가지고 고소 고발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제가 말하는 간첩은 포괄적인 겁니다. 법률상으로 국가보안법이나 형법상의 간첩죄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가 하는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저가지고 보내는 사람은 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세계 역사를 아무리 찾아봐도 간첩이 대통령 된 나라는 없어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 간첩 비슷한 사람이 된 경우는 몇 분 있어요. 몇 분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역사 인류 역사상 동서고금을 다 먹는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비슷한 상황에서 김대중 노무현 같은 사람이 나타난 예는 세계에서 없습니다. 이거는 아주 특이한 경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더 특이한 거는 뭐냐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는데도 나라가 망하지 않았다는 게 또 특이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노무현 두 사람이 그 관계로 한 번도 조사를 안 받았다는 거 이것도 특이합니다. 조사를 안 받았다. 이 한국은 뭐 워낙 이 인간의 머리로서는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그 과정 속에서 이런 게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김성욱 기자가 2004년이니까 그 미래한국신문에 그 열린당의 이모 의원이 남조선 노동당 조선노동당 무슨 지구에 가입한 걸로 밝혀졌다 해가지고 기사를 썼더니 이모 의원이라는 사람이 눈물을 흘리면서 기자회견 해가지고 고문을 받아서 뭐 그렇게 됐다고 하고 당시에 여당이 좌파정당이지 여당이 편을 들고 방송이 편을 들고 하니까 국민들 아주 여론조사 해보니까 60%가 억울하다 하는 게 판단이 나왔는데 사실은 뭐냐 사실은 입당한 게 사실이죠. 입당한 게 명백한 사실이에요. 또 선서도 하고 그래서 그것은 확실하게 비밀 당원이 비밀 지하당원이 국회의원이 된 것을 확실하게 입증한 아마 유일한 케이스일 거예요. 유일한 케이스. 그러면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도 됐으니까 앞으로 대통령이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느냐? 있습니다. 있어요. 왜냐? 위장을 하기 때문에. 뭘로 위장을 하냐? 개혁 세력, 민주투사, 통일운동가 아니면 완전히 막 우파 인사로 위장을 해서 나와서 대통령에 당선되면 어떻게 될 거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대통령에 당선 안 되도록 할 거냐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런 말씀이죠. 우선은 이 국가보안법, 그러니까 우리가 민주화된 게 1987년 이후니까 87년 이후에 국가보안법으로 87년입니다. 87년 6.29 선언 이후에 우리가 민주화가 이제 이루어진 이 이후에 국가보안법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는 사면 복권을 받았더라도 절대로 국회의원과 대통령 그리고 공무원이 못 되도록 하는 법을 만들었죠. 요거 하나만 확실하게 해도 무슨 근거로 하느냐 너무 과격하지 않느냐 하고 저한테 묻는다면은 독일에서 우리보다 훨씬 더 형편이 각박하지 않은 독일에서 이미 한 적이 있다. 독일에서 그것도 누가 했느냐
독일의 좌파 정당인 사민당이 브란트 시절에 했다. 옛날에 오기람 씨가 여기 와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했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감옥에 갔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런 단체에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지금 친북 좌파 단체에 가입했다는 거, 그 하나만으로도 공무원이 안 되는 겁니다. 가입했다는 거 무슨 감옥 가고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지금 저 앞에 팔고 있는 그 한국 사회단체 보면은 좌파로 분류한 데 있죠. 좌파 단체로 분류한 소속원들은 국회의원, 대통령, 공무원, 그리고 공무원이 고용하는 고용원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법을 만든 나라가 서독이에요. 서독. 그런 나라가 있는데 뭐 서독이 법이라 하면은 독일 아닙니까? 독일법. 우리가 대륙법을 지금 채용하고 있으니까 법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나라가 독일 아닙니까? 가장 법치주의를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무사하는 그 나라에서 법을 통해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못합니까? 우리는 그보다 훨씬 더 엄격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말하는 게 결코 과격한 것도 아니고 이게 전례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말씀을 우선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구를 많이 해봐야 돼요. 이게 법적 장치를 많이 갖추는 게 참 필요합니다. 법적 장치를. 그런데 규정은 이제 법에 이렇게 정해야 되죠. 우리 대한민국 헌법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반하는 행동을 한 적이 있거나 대한민국의 헌법상에 규정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단체에 소속된 적이 있는 자는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 거기에는 선출직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정하면 됩니다. 이 문장 한 2개만 넣으면 돼요.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한 80%는 자동적으로 건져집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떠냐? 사면 복권되면 과거에 뭘 했던 과거에 뭘 했던 간첩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서경원이죠. 서경원 아시죠? 1989년에 당시에 평민당 국회의원으로서 북한을 미리 방문해가지고 김일성으로부터 5만 달러를 받고 와가지고 그 중에 1만 달러는 김대중 씨한테 주고 줬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옥에서 한 10년 살았어요. 나와가지고 종로구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했습니다. 종로구에서. 그게 아마 2000년 선거에서 출마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그런 제가 출마할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표를 다행히 못 얻어서 그렇지 얻을 수도 있다는 겁니까? 그것도 사면 복권됐기 때문에 누가 그런 사람을 사면 복권 해주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사면 복권에 구애 없이 이 규정 하나만 엄격하게 집행을 해도 충분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공무원의 의무 규정을 확실하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 지금 공무원의 의무 규정이 헌법에 적혀 있는데 아주 희미하게 되어 있습니다. 헌법 제7조 1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이거 좀 애매하지 않습니까? 이걸 어떤 식으로 바꿔야 되느냐? 공무원은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와 국가 정통성 및 정체성을 수호하여야 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파괴되거나 위험에 처하는 것을 목격하였을 때는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이를 수호할 의무가 있다. 이항 모든 공무원은 헌법에 반하는 정책을 추진하여서는 아니 되고 그런 명령에 반대할 의무가 있다. 사망 헌법의 적대적인 단체에 가입하였거나 그런 행동을 한 자는 공무원에 취임할 수 없다. 이는 대통령 및 국회의원 등 선출직에도 해당한다. 이런 조항을 하나 넣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어떤 거나 공무원들에 대한 강제 규정으로서 헌법이 파괴되는 현상을 예컨대 6.15선언이 가장 헌법 파괴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6.15선언 같은 정책을 추진할 때는 즉시 공무원이 반대를 할 대통령이 지시를 하면 장관이 반대를 하고 장관이 지시하면 차관이 반대해가지고 반대할 의무를 공무원한테 규정하는 거예요. 만약 반대하지 않으면 그 공무원은 벌을 받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6.15 선언과 같이 누가 봐도 명백한 이건 뭐 머리가 나쁜 사람 좋은 사람 가릴 것 없이
한국어만 읽을 수 있는 사람이면 명백하게 헌법에 반하는 이런 선언을 집행하는 자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현장에 있는 자이므로 그런 행동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제일 먼저 신고해가지고 검찰에 고발해버린다니. 내란 혐의나 이런 식으로 할 의무를 공무원한테 줘야 돼요.